뜻이냐면 5 시리즈는 한국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당시에 520D는 진짜 뭐랄까 이 차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 전에 모델들은 뭐 별명이 다고 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입니다. 10월 첫째 주였죠. 5 시리즈와 6 시리즈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시승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글로벌 공개 행사가 한국에서 최초로 열려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모델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보통 이제 신차가 나오면 전 세계에 있는 기자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대대적인 행사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시승 행사도 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글로벌 출시 행사가 열렸던 거예요. 여러모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5 시리즈와 6 시리즈를 한국에서 충분히 공개할 만한 차량이다 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 한국에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야말로 적정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판단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BMW 코리아가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었던 것도 있겠고요. 이 모든 행사가 가능했었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5 시리즈는 한국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6 시리즈는 세계 2위입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5 시리즈의 흥행은 이 전 세대 520D 모델에 기인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 당시에 520D는 진짜 뭐랄까 이 차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 정도 크기의 세단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차였어요. 일단 뭐 BMW죠. 요즘에 하차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운전하는 거 재밌죠. 가족 세단이죠. 이러니까 뭐 당연히 제일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모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한국 판매량이 어마어마했고, 제가 사실 좀 재밌었던 건 6 시리즈의 판매량인데요. 이게 2위랍니다. 5 시리즈라는 차는 다른 모델을 사러 매장에 오시더라도 한 번쯤은 둘러보는 차라고 합니다. BMW를 대표하는 세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5 시리즈를 보신 분은 6 시리즈를 또 안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5 시리즈 사러 왔다가 6 시리즈가 공간이 더 크답니다. 약간 이런 얘기가 들리면 한 번쯤은 보고 싶어지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보고 나면 이런 공간이면 내 인생이 정말 풍요로워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원래 이 크기에서 나왔던 GT 모델은 5GT가 먼저입니다. 5GT가 나오고 3GT 나오고 이제 5GT 단종되고 6GT 나오고 뭐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걸 제 감독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감독님도 고려를 해보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여러 가지 로망을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있는 차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 전에 모델들은 썩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뭐 별명이 멧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6GT는 완전히 다른 형상입니다. 보통 GT는 그랜드 투어러 혹은 그란투리스모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역하면 위대한 여행이란 뜻이겠죠. 그랜드 투어링이니까. 중세의 유럽에서 부잣집 자제들이 성인이 되거나 어떤 계기를 맞았을 때 짐을 잔뜩 싣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는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견문을 넓히고 이제 혼자 막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는 여행은 아니고요. 이제 가정교사랑 같이 뭐 공부하면서 일종의 뭐 탐사 학습인 거죠. 근데 그거를 대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짐도 많이 필요하고 품위도 중요하니까 편하게 가야 되고 멀리 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특징을 다 포괄한 게 GT라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6GT를 보시면 트렁크가 굉장히 넓고 보통 땐 600리터고 2열을 접으면 1800리터까지 늘어나는데요. 1800리터나 되는 트렁크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어디든 간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게다가 이 6 시리즈의 기반은 7 시리즈입니다, 여러분. 엄청 큰 차예요. 차가 크고 휠베이스가 넓으면 승차감이 안정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짐칸도 넓고 높이도 높다. 그러니까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공간감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겠죠. 그랜드 투어러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GT의 핵심은 고급스러움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먼 거리를 품위 있게 그리고 빠르게 주파할 수 있는 차가 GT의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GT는 그런 차예요. 실제로 타보니까 진짜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걸 부드럽다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차를 탄 다음에 5 시리즈를 타봤기 때문일 거예요. 사실 6 시리즈를 탔을 때 그 부드러움은 그 자체로도 인상적이었지만 5 시리즈랑 비교해보면 훨씬 더 두드러지고, 이렇게 부드러운데도 날카로움이 살아있다는 게 사실 이 차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시면 지붕을 높였는데도 라인이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핵심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뭐랄까요, 둥글둥글함을 다 각을 세워서 굉장히 날렵한 차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말 나온 김에 5 시리즈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이죠, 그 새로 5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약간 섭섭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좀 물러진 느낌이었어요. 제가 BMW에 기대하는 이미지는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느낌으로 가기로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5 시리즈를 보고 다시 완전히 달라진 차가 됐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헤드램프 느낌부터도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헤드램프가 원래는 약간 이렇게 동그란 디테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L자로 꺾였어요. 이 차체를 둘러싸고 있는 거의 모든 선들이 다 굉장히 간결해졌습니다. 전 5 시리즈가 약간 풍만한 라인의 수트라면, 새로 페이스리프트된 5 시리즈는 훨씬 더 핏한 느낌의 수트를 입은 사람, 훨씬 더 젊은 사람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원래 BMW가 지향하는 약간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고, 운전을 해보면 그 역동성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역동성이 느껴진다고 할 때 보통 기자들이 왜 역동적이다 이런 얘기 할 때 잘 감이 안 오시잖아요. 그리고 하체 느낌이라고 할 때도 저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때가 많으실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엉덩이랑 등이랑 발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조금 더 상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내가 오른발로 가속 페달에 힘을 줄 때 이 차가 나를 데리고 가는 느낌이 얼마나 기민한가,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을 어느 쪽으로든 꺾었을 때 꺾이는 감각이 얼마나 예리한가, 그리고 요철을 지날 때 이 서스펜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물렁물렁하게 받아내는가 아니면 타이트하게 튕겨내는가, 그러면서도 실내에서의 정숙함을 유지하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5 시리즈는 그런 모든 점을 고려했을 때 푸트워크가 굉장히 가벼운 차입니다. 날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는 운전할 때 진짜 재밌죠. 이런 크기의 세단인데도 그런 재미를 가졌다는 게 5 시리즈의 핵심이에요. 6 시리즈랑 비교하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6 시리즈가 7 시리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후함을 더 갖추고 있고, 그리고 5 시리즈는 원래 BMW 본연의 가벼운 웰터급 권투선수 같은 가벼운 푸드워크를 가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용된 여러 가지 주행 편의 기능들이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어시스트, 충돌 회피 조향 어시스트, 그러니까 이걸 다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계기판에 3D 그래픽으로 나오는데, 이걸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트 뷰라고 합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서 이렇게 차선을 주행할 때 이걸 다 켜놓으시면 옆 차선에 어떤 차가 있는지가 계기판에서 다 확인이 됩니다. 이건요 정말 쓸모가 있습니다. 뭐 현대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가지고 있고, 뭐 모든 브랜드가 다 가지고 있지만, 이게 어디가 좋고 어디가 좀 섭섭하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는 사실 기능의 유무보다는 이 기능이 얼마나 나한테 익숙하게 위화감 없이 나를 배려하면서 작동하느냐에 초점이 좀 더 있는데요. BMW는 굉장히 훌륭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후진 어시스트인데요. 이제 기어를 아래 놓고 모니터에서 후진 어시스트를 클릭하기만 하면 내가 들어왔던 길을 그대로 후진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주 좁은 골목길을 지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앞에가 막혔다, 막다른 길이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후진으로 나가다가 옆에 전봇대를 긁는다거나 엄두가 안 나서 잠깐 쉬고 싶다거나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때 후진 어시스트를 활용하면 브레이크하고 가속 페달만 조율을 하면 핸들은 뭐 알아서 이렇게 귀신 들린 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50m까지는 알아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살면서 이 기능을 쓸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라고 정색하고 따지면 딱히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런 기능이 있다 라는 게 굉장한 위안을 주죠. 여러 가지 전체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다음에 운전 편의 기능들이 풀리 적용이 됐고, 6 시리즈는 7 시리즈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성격을 확보를 했고, 5 시리즈는 BMW 본연의 역동성, 운동선수다움 그런 것을 확보를 했다라고 이 5 시리즈와 6 시리즈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트림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5 시리즈는 520i, 근데요, 이거 뭐 사실 이거 재원표는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복잡해지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걸 다 타보고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분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면 여러분 520i M 스포츠 패키지가 훌륭합니다. 이 정도 재원이면 신나게 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디젤 모델은 기존의 520이 이제 523D의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것도 아마 모자라지 않으실 거예요. 520i는 이제 럭셔리 모델이 6360, M 스포츠 패키지가 65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523D 럭셔리는 7,040만 원, 그 다음에 M 스포츠 패키지가 7,500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대 초반에서 7천만 원대 중반, 뭐 세금이랑 이렇게 하면 7, 8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윗 모델들은 뭐 더 비싸겠죠. 실용과 필요의 영역을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취향과 즐거움의 영역으로 확실히 넘어갈 텐데요. 그렇다고 이제 실용의 영역에서 즐거움을 못 찾느냐? 이제 그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정말 이제 개인적인 영역의 고민이 시작되실 거예요. 제가 이 글로벌 출시 행사와 페이스리프트 행사에서 느꼈던 5 시리즈와 6 시리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은 저는 디자인의 변화, 헤드램프의 단호함, 선들이 간결하게 정리가 된 거, 그리고 요 전에는 별로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이 후미등 램프가 훨씬 더 예쁘게 바뀐 거,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리뷰 미디어 더파크TV 정우성이었습니다. 저희는 다른 콘텐츠, 다른 시승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